이번 실습에서도 계속해서 챗GPT를 활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표로 정리하고 엑셀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함께 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탐험해 봅시다. 자, 함수 활용하기에 sum을 했습니다. 이 sum은 셀 범위가 A1에서 10까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활용은 월별 판매량의 계산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분기별 지출 총액에 산출이 되고 학생 점수의 총점 계산을 되는 거죠. 그냥 만약에 산업체에서 요구하신다면 생산량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량의 이게 불량률도 파악도 되겠죠. 숫자 데이터를 합한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콤마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콤마라는 것은 sum의 B1에서부터 B10까지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합성할 수도 있다. 그 다음 average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는 아까 average를 하게 되었죠. 엑셀에서 기본은 average에서 범위죠. 이것도 함수의 합계의 함수의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평균, 그 다음 월별 평균, 그 다음 제품 평균 만족도, 이런 의미를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만약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만족도에 대한 평가, 이렇게 엑셀로 가지고 올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평균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빈셀은 무시됩니다. 그러나 0값이 들어가면 평균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엑셀을 가지고 기말 종말인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이게 기말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계를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평균을,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셀 데이터 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기말에서 합계를 하게 되면, 합계를 내려면 아까 영역에서 두 개를 영역을 내고 홈키 눌리고 데이터에 가서 합계를 클릭하면 되죠. 그 다음 평균입니다. 평균은 영역에 맞춰서 평균을 내려면 이 자리니까 요 두 개만 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영역 두 개를 하고 홈 눌리고 자동 합계해서 평균을 하면 평균값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그걸 당기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말에 중간고사에 미엉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엉치 하면 99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보통 결시나 응시, 빵점 한번 보겠습니다. 빵점을 하면 49점이 나오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99점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미응시라고 하겠습니다. 미응시를 하고 더하기를 하면 이런 의미가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에 최대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요대 영역을 지정하고 자동 합계해서 최대값 하고 찾으면 되겠죠. 그럼 숫자
개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개수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영역이 요 영역 안에서 숫자로 되어 있는 셀이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카운터입니다. 함수는 영역을 먼저 지정하고 이게 자동 합계에 가서 숫자 개수 그러면 세 개가 나타나죠. 여기 만약에 점수가 96점이면 4개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미응시라는 의미를 부과시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문자든 숫자든 다 셀에 들어가게 되면 계산해라 하는 게 C 카운터를 더블 클릭하고 FX를 누르면 밸류 값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해라. 그러면 카운터 값은 몇 개냐? 4개입니다. 그래서 셀 문자나 숫자가 들어간 숫자는 4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최소값은 영역을 먼저 지정하고 다음 자동 합계에서 최소값이라고 하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말을 넣으면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에버리지에 대해서 먼저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 카운터에 대해서도 먼저 했죠. 이 카운터에서는 숫자만 계산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됐죠. 카운터는 숫자만 계산하게 되고, 그 다음 카운터는 비어있지 않는 셀의 합산을 말하죠. 그럼 문자나 숫자가 들어가 있는 어떤 기호라든지 이랬을 때는 카운터가 들어가죠. 그 다음 카운터 if라는 거는 어떤 조건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 안에 뭐가 있느냐?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반이 있습니다. 반에 이가가 있어요. 긴가가 있어요. 박가가 있어요. 정가가 있어요. 그 인원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한 대여섯 명씩. 그러면 살려봐라. 이 영역 안에 이가가 몇 명 있노 하고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말 점수가 96점. 그러면 기말이 90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기말에 얼마냐 하고 물었죠. 이러면 카운터 COU 카운트 if죠. 카운트 if 갈로 열렸으니까 FX를 누르고, 첫 번째는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어떤 조건? 90점보다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아. 얼마? 90점.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이고 살렸어요. 90점보다 큰 거는 2명이 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는 제가 90 이상이라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엑셀에서는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90점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크거나 같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하일 때는 90점 작거나 같다. 그러면 미만일 때는 보다 작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기하는 데서 90보다 크거나 같거나 컸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맥스와 미니에 대해서 함수는 이미 배웠습니다. 맥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최대 큰 값을 찾는 거죠. 어떻게 찾아요? 맥스 영역을 지정해서 학생이 최고 점수의 학생을 찾고 최대 매출을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생산량을 따졌을 때 누가 생산을 많이 했노? 누가 얼마나 더 근무했노? 하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니의 함수는 최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어울릴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 분석의 실습은 판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첫 번째는 챗GPT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가지고 와서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가져와서 엑셀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엑셀에다가 넣어서 썸이나 에버리지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각적 강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셀에서 시각적 강조는 자 먼저 영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 삽입을 누르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차트가 있어요. 이 차트 중에서 제가 누적 막대로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누적 막대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것도 엑셀에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번 챗GPT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던 것들을 조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메모리 삭제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 메모를 삭제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글자를 할 수 있는 이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서울특별시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이것을 시각화라고 하고 누적 막대로 한번 해볼게요. 누적 막대 이렇게 하면 저번 시간에서도 배웠었죠. 한글이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한글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태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누적 막대를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보여주고 색상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 막대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글을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누적 막대에 보여주는 이 퍼슨에 관계되는 파일을 인스톨 해줘야 됩니다. 이게 관계되는 데이터는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가를 쓰지 않고 일반으로 쓰게 되면 잘 안 올라가요. 아시겠죠? 설치됐죠? 그러면 누적 막대 출력해 드릴까요? 하고 물어요. 그러면 네 한번 해볼게요.
네 하면 한글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용된 누즈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시각화를 강조했습니다. 조건부서 시기에 적용돼서 높은 판매가 낮은 판매로 또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각화에 관계된 것을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데이터 정형의 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정형한다는 이야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분석 속도를 빠르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의 의미에서는 말로 텍스트로 한 것을 정형화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그럼 데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아주 정확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확성을 가지고 되면 이 분석에 의해서 경향이라든지 결과는 결과에 대한 도출로 인해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사이드의 발견을 패턴과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겠죠. 이 정형화되어 있는 용성을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셀의 고급 기능의 소개인데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좀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급 차트. 고급 차트는 이 차트를 어떻게 유행할 거냐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급 함수는 VLOOKUP이라든지 if, SUMIF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make와 VBR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반복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피벗 테이블 고급 차트 고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차트를 한번 해볼게요. 차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삽입 차트를 만들었죠. 이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고 난 다음에 고급 차트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느냐면 이 차트를 먼저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이 디자인에 보면 서식이라고 있어요. 이 서식을 클릭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서식을 바꾸면 이렇게 나타나죠. 디자인 차트에서 차트 변경을 종료를 하면 이제부터 고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혼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에서는 이 차트에서는 주로 1분기는 세로 막대, 묶음 막대, 3분기는 선행으로 되어 있죠. 4분기는 선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3분기를 선행으로 하면서 보조축에 클릭을 하게 할 겁니다. 4분기는 묶음으로 다시 바꿀 겁니다. 3분기는 보조축으로 하고 4분기는 묶음 막대의 형태로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 고급 함수입니다. 고급 함수에서 VLOOKUP이나 if, SUMIF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UMIF는 여기 보면 A죠. 이게 어떤 학점이 A가 몇 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학점이 에서 A가 몇 개 있나 이렇게 묻죠. 그래서 이 학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은 if문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if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학점에 if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을 넣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학점의 종류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게 한번 보십시오. 학점의 이 부분을 글 때 90점 이상에는 A, 89, B, 70, C 이렇게 A, B, C, D로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보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데이터 값만 넣으면 되죠. 서식 없이 채웠습니다. 이 sum if에 대한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if는 학점이 A 있는 사람이 전체 점수를 대해야 되겠죠. 이게 학점이 A 있는데 뭐를 다느냐면 합계를 한번 대해 보겠습니다. A에 있는 사람의 합계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러면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다가 sum if 넣고요. sum if를 넣으면 갈로가 열려서 fx를 열고요. 이 영역에 숫자를 넣어주고 조건은 a죠. 조건은 a고 이 조건에 a에서 찾아내야 할 값은 어딨냐? 제가 합계라고 했죠. 합계를 하게 되면 a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합계는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sum if는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학점의 if문은 여러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VLOOKUP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면 이게 보면 VLOOKU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찾아야 할 값이 있잖아요. 여기서 찾아서 몇 번째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장애 정도에서 가산 퍼센트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직업 가산 퍼센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 등급에 의해서. 그러면 2등급이니까 2등급에서 하나, 둘, 셋, 세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VLOOKUP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동호 붙이고 VLOOKUP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더블 클릭하면 갈로 열렸죠. fx를 누르고 그럼 첫째 검색해야 될 값이 뭐냐? 요 놈이에요. 그 다음 표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뭘 찾아올 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져올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가져와라 하면 0이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요 값은 요 값이죠. 그 다음에 요 지역의 영역은 이 지역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3이라는 숫자는 1을 찾고 난 다음에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값을 가지고 오라는 의미의 개념이에요. 그럼 무조건 가져와라. 똑같은 값 0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이게 2등급이에요. 2등급이 10 맞죠. 이렇게 해서 끌어당기면 그다음 끌어당겼을 때는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한번 볼게요. 요 영역이죠. 더 내려왔잖아요. 뭔가 잘못 만들었잖아요. 이때는 fx를 눌러서 요 놈이 절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펀션 키 F4를 눌려서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나왔죠. 요 등급의 2는 10% 맞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피벗 테이블, 세어버터 커스터에서 기준이죠. 기준에다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이렇게 놓죠. 그러면 부산 이렇게 하면 나타나게 되겠죠.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다가 분석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눌리면요, 슬라이드를 삽입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확인. 그러면 이게 만약에 1분기만 보겠다 하면 이렇게 봐지는 거죠. 2분기만 보면 3분기 이렇게 어미를 부여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시보드나 이런 걸로 앉아 볼 수가 있고 재무 분석,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하게 되겠죠. 오늘의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은 조금 길었죠. 챗GPT를 프롬프트가 작성해서 표로 정리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엑셀의 기본에서 정렬, 필터링, 조건 이렇게 해서 여분주차에 2차 시와 3차 시 수업 내용이 이렇게 되었죠. 기본 수식에서 sum, average, counter 이거는 2차 시와 3차 시 수업 내용에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챗GPT를 가지고 말로 한 데이터를 양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양식으로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겠죠. 이상으로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실습 2차 시, 3차 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차에 수업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